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어디 도시 이름 치고 그 뒤에 아파트 네이버로 검색해 보면 결과치가 달라요. 서울 수도권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상승하는 건 없어요. 모든 물건은 다 하락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바닥권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운이 트인 사람이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으로 적정한 시기에 들어가서 돈을 번 분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내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장 끝 무렵에 더 큰 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바닥권에서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집을 하나 사요. 그래서 돈을 벌고 중간에 팔아.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사요. 점점 계속 불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꼭대기에 가면 나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채를 가지고 문제는 하락을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여기서 하락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8개가 됐다. 그럼 8개가 동시에 다 하락하니까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실력, 주식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초보가 우연히 돈을 벌면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서 자만감이 자기를 잡아먹는 거죠. 그 자만감에 주변 사람들한테 뭐야 이게 다 상승하는 거야, 막 이때 안 사면 넌 바보야 이러면서 사는 거를 막 부풀리고 본인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하는 변곡점을 찾아내질 못하고 숲을 보느냐 나무 속에 있느냐 이게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나무 속에서 막 뭔가를 열매를 따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숲이 변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속에서 열매를 따고 있다가 겨울이 찾아오고 낙엽이 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사이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이클 공부를 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만 인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리스크 관리만 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요. 상승만 탈 수 있단 말이죠. 주식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이 공부를 등한시하면서 착각하고 자만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은 하락장을 맞았을 때 제자리로 수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요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꺾이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밑에서는 전세, 위에서는 미분양. 미분양이 생기고 나면 늦어요. 아, 이쯤 되면 미분양이 생기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이 사이클이 같은 게 아니에요.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를 두고 어떤 게 먼저 움직이고 어떤 건 뒤에 움직이고 막 이렇게 시간차를 두다 보면 어떤 거는 반대 상황에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하락하는 장인데 어떤 도시는 상승하는 도시도 있어요. 그 지역의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시를 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서울 수도권 기준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동산의 얘기는 서울 수도권 얘기인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은 사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집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요인들을 설명했잖아요. 이 요인을 접목을 해서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그럼 이런 데들은 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대구가 먼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보다 나중에 상승할 때 먼저 상승하겠죠. 시기가 다르잖아요. 얘만 봐도 조금 일찍 대구를 사도 된다라는 얘기죠. 서울은 2030년이지만 대구는 한 2027년이나 2028년 이때쯤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드려요. 작은 도시일수록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를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도시의 사이클이 변해버려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를 해도 그 사이클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인구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작은 요인들이 와서 막 부딪히더라도 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작은 도시를 막 휩쓸고 가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하면 물론 이제 저를 따르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락하고 있는 데는 제가 왜 얘기하냐 한참 남았으니까 그쯤 되면 다 까먹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세종도 하락하고 있고 대전이 이제 하락 분위기로 좀 넘어갔고 광역 도시들이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하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미분양이 생기면 하락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원래 옛날에 했던 직업이 분양 상담사예요. 분양 상담사들은 손님들이 오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손님을 만들어야 돼.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손님을 만드냐? 그게 바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현수막을 달고 길거리에 보면 너저분하게 불법 현수막들이 막 깔리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했었죠. 현수막이 쫙 깔리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그 동네의 인식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미분양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현수막을 깔면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럼 거기에 이제 자극적인 멘트들을 다는 거죠. 시세 차익 3억 이런 식으로 달거나 아니면 평당가가 그 주변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멘트를 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서 가격 안 알려주고 절대 안 알려주죠. 일단 와야 됩니다. 오셔서 상담하시면 알려드립니다. 물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블로그, 홍보 글을 다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가 높은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어디 도시 이름 치고 그 뒤에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대구 아파트 이렇게 네이버로 검색해 보면 결과치가 달라요. 서울 아파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아마 뉴스나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구 아파트 치면 블로그가 뜹니다. 어떤 아파트 현장을 알려주는, 홍보하는 블로그들이 막 달려요. 분위기가 다르죠. 안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홍보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블로그 글들이 대량으로 달리고 현수막이 달리고 전단지가 막 전봇대에 곳곳에 붙고 어느 순간부터 우편함에 전단지가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양 상담사들이 하는 영업 행위인 거예요.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아 여기는 이제 하락장이구나. 그게 이제 시작되느냐. 없다가 시작되면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많아져가지고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 두가지고 상승장으로 넘어가는지를 이제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초보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회사 다닌다. 회사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공통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온다. 부동산 얘기가 막 나온다. 그럼 상승장이에요. 근데 하락장이면요 그 얘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대세가 이루는 장이면 그 장은 상승장이다. 그럼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걸 할 때 내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냐 아니냐를 진단해 놓으면 돼요. 관심이 있을수록 빨리 들리거든요.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늦게 들리게 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까지 들렸다. 그럼 그게 꼭대기인 거예요. 모든 분야가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에 무지한 사람인데 나한테까지 코인을 사라고 권유가 오는 말들이 들린다. 이러면 거의 상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진입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정보가 나한테 빨리 전달이 된다. 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죠. 아기를 업은 사람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애 키우느라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청년들, 어린 친구들이 시장을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나타나면 이미 들불처럼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 상투를 잡고 바보 이론 중에 마지막 바보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상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품이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주식 한 번 안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코인은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간 내가 노력해서 외면하면 외면이 되는 상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막 벌어지고 하더라도 외면하면 내가 시장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진입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외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 생활 주변에 항상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를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반드시 과열되면 여러분한테 과열된 상태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때 내가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부동산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해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놔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지 공부보다는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이클에 대한 공부보다는 입지 위주의 공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을 사라, 역세권을 사라, 그게 다 입지인 거예요. 근데 입지를 공부하면 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등식을 성립하게 돼요. 입지가 좋은 거는 안 떨어진다, 이런 등식을 막 성립하잖아요. 입지가 좋은 거는 남들 거보다 안 떨어지고 오래 버티고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오히려 입지가 좋은 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때 영끌을 하고 영끌된 상태에서 하락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식을 성립하면 안 되는 거를 등식을 성립해 놓으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을 공부하면 뭐냐, 예외가 없다. 하락하는 장에서 나 혼자 올라가는, 물론 지역이 완전히 다른 거는 다르게 움직이지만 그 시장 안에 포함된 이 안에 있는 거, 서울 수도권이 하락하고 있다. 그럼 이 서울 수도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하는 건 없어요.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지역성이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 공부를 해봤자 전체가 다 하락하는데 나는 입지 좋은 거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제가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락하는 장에서 본인은 입지 좋다고 이거 사도 되냐, 못 사게 하면 이분은 딴 데 가서 사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공부를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결과 중심적 공부를 하지 마시고 원인 중심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결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변할 수도 있어요, 원인에 따라서. 하락장이 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게, 지방 공부가 된 분들이 지방 투자를 하시면 좋지만, 안 된 분들은 지금은 이제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내가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럼 저축하세요. 지금 금리가 또 높은 편이니까 저축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투자 상품이 아닌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저축을 하셔도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을 하셔서 나중에 목돈을 좀 모아놓고, 목돈이 많을수록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시점이고, 공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청약 준비는 많이 하지 마세요. 청약 준비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청약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때 집을 못 사게 돼요. 가점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점이 뭐냐면 무주택 기간이에요.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청약 점수를 불리려면 무주택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면 집을 중간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은 집을 못 사고 계속 청약 준비만 할 수 있어요. 청약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아까워서 포기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분들은 굳이 청약 관리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때는 청약을 안 넣어도 돼요. 바닥권에서는 미분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이때는 사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아쉬운 사람이에요. 건설사들이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제발 와주세요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을 쓸 일이 없어요. 먼저 있던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 게 뭐냐면, 초보자들이 항상 싸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거의 같은 일환인 게 청약이에요. 청약이 좋은 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약을 노리다 보면 상승 초반에 집을 못 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청약을 굳이 애써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닥권이 되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스스로 그걸 걷어차는 행위를 하지 마시라. 상승장이 과열됐을 때나 사실은 청약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도 피를 약간만 주면, 500만 원, 1000만 원만 줄 생각하면 신규 아파트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널리고 널렸어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가 좀 적을 때 여기 출연을 했던 이유가, 특히 이제 20대, 30대 구독자층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20대, 30대 층이 사회에 처음 나오면서 어떻게 운적으로 굉장히 과열된 시장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틴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때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많이 좌절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이클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기회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빨리 매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던 분들은 잘 참으시고 20대, 30대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공부 많이 하시고 좀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버티시면 될 겁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잘 받아 안아서 부자 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